예, 이번에는 의료기관 단체인데요. 뭐 단체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게 대한민국 의학 한림원이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인지만 그냥 살펴봐 주시면 되겠고요. 제 4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의료기술평가. 그 신의료기술평가 부분 한번 보시는데, 그래서 이 신의료기술평가를 하는 그 목적이 뭐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 건강을 보호하고 의료기술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이라든지 유효성 등에 대한 평가를 하기 위해서 신의료기술을 평가한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리고 한번 쭉 읽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제5장 의료 광고. 그죠? 의료 광고에서는 의료 광고 금지 기준,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하죠. 주로 시험에 많이 출제가 되니까 이 부분을 좀 체크를 해서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보시면 의료 광고 금지라고 되어 있죠. 첫 번째 내용이 제일 중요하죠.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장 또는 의료인이 아닌 자는 의료에 관련된 광고를 그죠? 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의료기관 개설자나 의료기관장, 의료인 외에는 의료와 관련된 광고를 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꼭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의료인 등은 다음 내용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광고를 하지 못한다. 이것도 쭉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중요하죠. 평가받지 않는 이런 것들. 제가 줄을 쭉 끌 테니까 여러분 눈으로서 같이 한번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15번째 보시게 되면 그 밖에 의료 광고 방법 또는 내용이 국민의 보건과 건전한 의료 경쟁 질서를 해치거나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이러한 광고를 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행태 중에서 한 문제가 또 출제가 될 수가 있고요. 특히 의료 광고는 다음 내용의 방법으로 하지 못한다. 방송법에 따라서. 그다음 의료 경쟁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제한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그런 경우가 있죠. 그 다음에 그 보건복지부 장관, 시군구청장은 그죠? 뭐 시정명령이라든지 뭐 위에 이야기했던 이러한 위반을 하는 의료인들을 그 다음에 시정명령, 개설허가 취소, 가징금 처분에 따른 처분을 하는 경우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공정거래위원회에다가 통보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어떤 의료 광고를 할 수 없느냐, 의료 광고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이며 어떤 종류의 의료 광고를 하지 못하는지 그런 부분들이 중요하다라는 것이 되겠죠. 그 다음에 제가 57조에 잠시 보시게 되면은 의료인이 어떤 그 매체를 통해서 의료 광고를 하려는 경우에 미리 의료 광고가 그 규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심의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바로 광고하기 전에 심의를 먼저 받아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의료 광고 부분, 이런 부분이 중요하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의료 광고 모니터링이라는 뜻 내용 있죠. 제대로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지에서 모니터링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모니터링 결과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 부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6장 감독, 이 부분은 좀 중요한 부분이 많습니다. 뭐 의료기관 인정 이런 부분도 있지만 그 지도와 명령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요. 보고와 업무 검사, 시정명령 이런 것들 그죠.
그다음에 의료기관 개설 허가 취소 등에 대한 사유를 알아야 된다는 것이고, 의료인의 면허 취소에 대한 사유를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 자격 정지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요 6장 감독 부분은 사실 다 중요합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좀 세심하게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요 첫 번째 보시게 되면 의료기관 인정이라는 내용이 있죠. 그래서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료의 질과 환자 안전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병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인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의료기관 인정하는 이유가 뭐죠? 목적이 뭐죠? 의료질 수준을 높이고 환자 안전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이 의료기관 인정을 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료기관 인정을 목적으로 보건복지부 장관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 법인에 대해서 다음 업무를 위탁할 수가 있습니다. 인정기준 개발이라든지 쭉 있죠. 요거는 쭉 한번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쭉 넘겨서 그 182페이지 보시게 되면 의료기관 인정 기준과 방법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거든요. 그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제 58조 그죠? 3이죠. 이거 아니죠.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오시면 의료기관 인정 기준 및 방법이라고 있습니다. 요거 봐주시기 바랍니다. 의료기관 인정 기준은 다음 내용에 대해서 포함을 반드시 시켜야 된다는 것이죠. 어떤 내용을 포함시키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자의 권리와 안전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인정 기준으로 들어와야 되고요. 환자 기준의 의료 서비스 질 향상 활동이 얼마만큼 되었는지에 대한 그런 부분도 인정 기준으로 되어 있어야 되고요. 의료 서비스 제공 과정과 성과, 그 다음에 의료기관 조직 인력 관리에 대한 운영, 그 다음에 환자 만족도, 그죠? 요 5가지 사항에 대한 내용들은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정할 때 이거 인정 등급은 어떻게 된다? 인정 조건부 인정 불인정으로 된다. 그리고 인정 유효기간은 몇 년? 4년입니다. 다만 조건부 인정일 경우에는 유효기간을 1년으로 한다. 그것도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좋겠죠. 좀 넘어가겠습니다. 보시면 중간에 보면 여러가지 내용이 있는데 의료기관 인정 취소에 대한 부분, 이 부분 한번 중요하니까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58조 9. 아까 인정, 조건부 인정, 불인정 세 가지로 우리가 나눌 수 있는데 인정 유효기간은 몇 년이다? 4년이라고 이야기했었죠. 그런데 어떤 경우에 인정을 취소할 수 있는지, 그죠? 취소할 수 있는 경우, 이런 경우입니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정 또는 조건부 인정을 받았을 경우, 그 다음에 의료기관 개설 허가가 취소되거나 폐쇄 명령을 받았을 때 의료기관 인정이 취소되고, 그 다음에 의료기관 종별 변경이라든지 종별 변경 등 인정 또는 조건부 인정 전제나 근거가 되는 중대한 사실이 변경된 이런 경우가 발생했을 때는 의료기관 인정이 취소된다는 거 꼭 좀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의료기관 인정에 대해서는 아까 이야기했던 그 내용과 인정 기준 방법이라든지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단계가 어떤 것인지, 그 다음에 어떤 경우에 의료기관 인정이 취소가 되는지 그 내용을 여러분들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도와 명령, 이것도 계속 전체 내용이 다 중요하죠. 지도와 명령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 그 대상입니다. 누가 지도와 명령을 내릴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바로 보건복지부 장관과 또는
시도지사가 이러한 지도와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내릴 수가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주시고,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 즉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어떤 경우에 보건의료 정책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또는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이런 경우가 발생했을 때는 누구에게?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그죠? 이런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내릴 수가 있다. 그래서 그 내용 중요하죠. 꼭 좀 기억을 해 주시고, 누가?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누구에게? 의료기관이나 의료기관에 무엇을 어떻게? 지도와 명령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건복지부 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은 무엇을 할 수 있느냐면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다시 지도와 명령은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인데 업무 개시를 해달라고 명령 내릴 수 있는 사람은 보건복지부 장관, 시도지사, 이제 또 포함되는 것이 시군구청장이죠. 이런 사람은 어떤 경우에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릴 수 있느냐면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으로 휴업하거나 또 폐업해서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 그 해당되는 의료인이라든지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업무를 개시해라고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필요한 지도 명령 내립니까? 이러한 사람들이. 꼭 좀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상수급계획 수립에 대한 부분, 이것도 시험에 참 자주 나오거든요. 일단 기본적인 시책, 병상수급계획에 대한 기본적인 시책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5년마다 수립합니다.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5년마다 반드시 수립해야 되죠. 그런데 시도지사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 실정에 맞게끔 그 병상수급이라든지 관리계획을 수립을 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하게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어떤 그 기본 시책에 맞지 않는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시도지사와 협의해서 또 조정이 가능하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여러분들 꼭 한번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61조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와 업무 검사 등. 그래서 보건복지부 장관, 시도지사, 시군구청장은 의료법인 개설자라든지 의료인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도록 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또 직접 이 사람들에게 보고하도록 명할 수도 있고, 관계 공무원을 내려보내서 그 진료기록부라든지 조상기록부, 간호기록부 등 관계 서류를 검사해서 그 관계인 진술을 들어서 사실을 확인하게 할 수도 있다. 이거 좀 그죠? 이해해야 되겠죠. 이러한 경우에 의료법인 개설자 또는 의료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공무원이 이제 가서 서류 검사하고 진술을 들어서 확인하게 할 때 그 해당되는 관계 공무원은 그런 권한이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정표라든지 그 조사 기간인 언제부터 언제까지 조사한다라든지 조사 범위, 조사 담당자, 관계 법령 등이 기재된 조사 명령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내보여서 조사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꼭 좀 이 부분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63조 부분에 보시면 시정명령에 대한 내용이 있죠. 시정명령. 제가 쭉 아마 설명을 드렸을 겁니다. 시군구청장이 의료기관에서 제15조 1항 진료 거부를 한다라든지, 그 다음 16조 2항 세탁물 위생에 대해서 좀 위반 사항이 있다라든지, 그 다음에 쭉 보시면 제23조 2항 같은 경우는 전자업무 기록 장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라든지 여러가지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발생했을 때 아마 설명을 드렸을 겁니다. 이런 것들이 위반 사항이 있을 때 시정하도록 우리가 명할 수가 있다. 누가?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시군구청장이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시정명령을 명령을 내리는데 이 의료기관장이, 그죠? 이런 명령을
위반한 때에는 자율심의기구 또 위반한 경우에는 일정 기간을 정해서 그 시설 장비 등은 전부 일부 사용을 제한하거나 또는 금지하거나 해서 위반 사항을 시정하도록 명할 수가 있다. 그렇죠? 이런 사항들 한번 체크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정말 시험에 많이 나오는 개설허가 취소. 그렇죠? 제 64조 개설허가 취소에 대한 부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시군구청장은 의료기관의 다음 내용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그 의료법 1년 범위 내에서, 그래서 여러분들 다 배우셨지만 의료기사 등에 관련된 법률은 6개월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의료법 1년 범위 내에서 정지시키거나 개설허가를 취소시키거나 또는 의료기관을 폐쇄를 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다시 누가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시군구청장은 의료기관이 다음에 이러한 내용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의료법을 1년 범위 내에서 정지시키거나 또는 개설허가를 취소 또는 의료기관 폐쇄를 명할 수 있습니다. 정지, 취소, 폐쇄 이렇게 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어떤 경우에 이런 명령을 즉 정지, 취소, 폐쇄를 명할 수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설 신고나 개설 허가를 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한 때, 그렇죠? 이럴 때는 어떻게 정지, 취소, 폐쇄 요 셋 중에 하나를 명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요거 뭐냐면 의료법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설명을 했었죠. 의료법인 같은 경우에는 2년 내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않으면 설립허가가 취소가 된다고 이야기했죠. 그죠? 근데 의료기관 같은 경우에는 개설 신고하고 개설 허가를 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업무를 시작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죠? 정지, 그죠? 여기 보시면 정지, 그 다음 취소, 폐쇄를 명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가 무자격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또는 의료인에게 면허상 이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한 때는 어떻게 해요? 그 역시 여기 보시면 그 법 정지, 취소, 폐쇄를 명할 수가 있습니다. 관계 공무원의 직무 수행을 기피 또는 방해하거나, 그죠? 또는 시정명령 같은 것들을 따르지 않았을 때, 그죠? 이런 명령을 따르지 않았을 때 역시 가능하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의료기관 개설 규정에 따른 의료법인, 비영리법인, 주은정부기관, 지방의료원 또는 한국보건복지의료공단 설립허가가 취소되거나 훼손되었을 때 역시 안되고요. 제33조 2항은 의료기관 개설자가 안되는 사람이 개설했을 경우 이런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에 역시 폐쇄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개설장소 이전, 그죠? 이전에서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해야 되고, 의료법인 7항 9항 같은 경우에는 의료법인 정관 변경을 협의할 때 시도지사든 시군구청장에게 이야기가 돼야 되고, 10항 법인 명의 대여가 안 되죠. 그 다음에 휴기업 신고에 대한 진료기록부 이관이라든지 의료 광고 금지 같은 이러한 것들을 위반했을 때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폐쇄라든지 이런 것이 되는데, 의료기관 개설자가 본인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물론 그러하지 아니한다라는 것이 있죠. 여기 쭉 보시면 의료기관 개설자가 거짓으로 진료비를 청구해서 금고 이상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었을 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또 일회용 용품 있죠. 의료기관 기준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해서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했을 때 역시 아까도 이야기 정지라든지, 그죠? 그 다음에 개설허가 취소 또는 의료기관 폐쇄를 명할 수가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에 발생되었던 개설허가를 질송당하거나 폐쇄 명령을 받은 자는 그 취소된 날로부터 해서 폐쇄 명령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의료 정지 처분을 받은 자는 그 정지 기간 중에 의료 기관을 개설 운영하지 못하죠. 다만 의료기관 개설 허가를 취소당하거나 폐쇄 명령을 받은 자는 취소당한 날이나 폐쇄 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3년 안에 그죠?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하지를 못한다. 이 내용까지도 여러분들 조금 기억을 체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제 65조 면허 취소와 재교부. 제가 이런 이야기 했었습니다. 그 면허, 그쵸? 조건 3회 정도면 금고 재사용, 이렇겠죠.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 1년 범위 내에서 면허가 다시 재교부가 될 수가 없고, 3회 정도면 뭐죠? 정지가 3회 받고, 그죠? 문제가 되었거나, 그쵸? 면허가 취소되었거나, 그러면 면허 조건을 이행하지 않거나 면허증을 빌려줬을 경우에, 그죠? 그랬을 경우에 2년 내에, 그죠? 면허가 재교부가 되지 않습니다. 금고행을 취해있거나 일회용 재사용에서 문제가 신체에 상당한 위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3년이죠. 그래서 그 부분 좀 제가 쭉 저번에 설명을 드렸을 겁니다. 그 부분을 잘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결격 사유일 때는 무조건 면허가 취소되고요. 정지 처분 기간 의료 행위를 하거나 3회 이상 자격 정지 처분을 받았을 경우에 역시 정지가 취소가 되는데 2년 이내에는 받지 못합니다. 재교부하지 못하고 면허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 역시 취소가 되는데 1년 이내에 재교부 받지 못하고, 그 다음에 면허증 대여에서 문제가 되었을 경우에 역시 면허가 취소가 되고 2년 내에 재교부가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의약품 일회용을 재사용에 대한 부분을 위반해서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 중대한 위해를 발생했을 경우에 역시 여기에서는 3년 이내에 재교부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면허가 취소된 자라도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지거나 개전 예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되면 면허를 재교부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부분 한번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내용 보면 제 66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격정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의료인이 다음 내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 범위 내에서 면허 자격을 정지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면허 자격을 1년 범위 내에서 여러분들 그쵸, 1년 범위 내에서 정지시킬 수 있는 그 사유가 어떤 것인지 굉장히 많죠. 한번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격 정지를 시킬 수 있는 첫 번째가 뭐죠?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킨 행위를 했을 때, 그죠? 그 다음에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서 의료행위를 한 때, 그죠? 그 다음에 요거는 일회용, 그죠? 일회용품 재사용에 대해서 위반한 때, 그 다음에 진단서, 검안서 및 증명서를 거짓으로 작성해주거나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을 다르게 추가 기재 수정한 때 역시 자격정지에 해당되고, 그 다음에 태아 성감별에 대한 위반을 하였을 경우에 역시 자격정지. 이건 2년 이하 2천만원 이하 벌금도 해당이 되지만 자격정지에도 해당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의료인이 아닌 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한 때, 그 다음에 의료기사가 아닌 자에게 의료기사 업무를 하게 하거나 의료기사에게 그 업무 범위를 벗어나게 한 때, 그 다음에 관련 서류를 위변조하거나 속임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거짓 청구한 때, 그죠? 그 다음에 그 앞에서도 이야기했던 경제적 이익 등을 제공받았을 때, 그 다음에 이 법에 따른 어떤 명령을 했을 때 그 명령을 위반,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는 자격정지에 해당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 면허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는지 방금 제가 쭉 이야기했던 이러한 내용들은 자격정지 내용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료인이 자신에서 그러한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는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는 이야기고, 자격정지 처분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중앙의 자격정지 처분 요구에서 각 중앙의 윤리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서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자격정지 처분을 요구할 수 있다. 한 번씩 이런 것들이 시험에 출제가 되곤 합니다. 그 다음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 범위가 어떤 것인지 많습니다. 이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문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진료행위, 비도덕적 진료행위, 거짓 또는 가대 광고행위, 그렇죠? 그 다음에 보시면 방송법에 따라서 여기 보시면 거짓 또는 과장해서 제공하는 행위, 식품미수법에 따른 식품에 대한 건강의학 정보 이런 것들 있죠. 한약, 약사, 의료기기에 대한 어떤 이런 부분들이 안 되고, 이런 부분들은, 그죠?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 범위에 속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불필요한 검사라든지 투약이라든지 수술 등 지나친 진료 행위를 하거나, 부당하게 많은 진료비를 요구하는 경우, 그 다음에 다른 전공의와 선발 등 직무와 관련해 부당하게 건품 수술을 하는 행위, 다른 의료기관을 이용하려는 환자를 영리를 목적으로 자신이 종사하거나 개설한 의료기관으로 유인하거나 유인하게 하는 행위, 그다음 자신이 처방전을 발급하여 준 환자를 영리를 목적으로 특정 약국에 유치하기 위하여 약국 개설자는 약국 종사자와 담합하는 행위, 요거 하시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과징금 처분 부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징금 처분.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시군구청장은 의료기관이 다음 내용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업 정지 처분을 가름하여 10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 이 경우 과징금 3회까지만 부과할 수 있다. 이 내용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과징금에 대한 어떤 필요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된다. 그래서 그런 내용 한번 봐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내용을 한번 보시면 조금 절차 부분 한번 좀 넘어가고요. 의료지도원 부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료지도원, 의료지도원 이것도 한번, 그래서 관계 공무원 직무를 행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 시도 및 시군구에 의료지도원을 둔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의료지도원은 보건복지부 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이 그 소속 공무원 중에 임명하되 자격과 임명 등이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의료지도원 및 그 밖의 공무원은 직무를 통해 알게 된 의료기관, 의료인, 환자의 비밀을 누설하지 못한다. 이걸 어겼을 때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오늘은 좀 여기까지 하고 나머지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도 제가 쭉 한번 요약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